김윤철 소장님 모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왔으니까 이제 차비는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토론 주제에 제일 걸맞지 않은 이단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나 좀 이단한데, 노동복지 상담 체계를 사업을 하고 상담 체계를 세운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는 좀 회의적이잖아요. 이거라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상담 사업을 할 수 있고 상담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당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의 전략적인 그릇이나 뭔가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상담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노동복지가 지금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상담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취약층 노동자들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 새로운 모델 또는 새로운 실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3의 길, 또 이상한 길, 이걸 좀 선택한 새로운 이야기, 좀 삐딱한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지역에 있는 노동센터 또는 노동복지센터가 현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또는 참여시키는,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저는 좀 의미가 없지 않겠네요. 그래서 노동센터, 노동복지센터의 새로운 모델, 비전,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얘기는 안산 이야기입니다. 안산 노동 현실은 대체적으로 제조업 집중 지역이고 저임금 밀집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 연수가 짧고 노동복지나 기업복지나 이렇게 전혀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제조업 밀집 지역인 안산시 스마트허브, 스마트하지 않은 공간이죠. 여기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불법 파견이나 각종 이제 산업재해, 저임금 장시간 구조, 유주노동자 이런 등등이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업체당, 그러니까 입주의 업체 평균 한 기업당 평균 노동자 숫자가 16.7명 정도니까 보통 제가 반올림해서 그냥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17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17명 노동자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SJM과 같은 이 폭력적인 노사관계 문화, 이것이 이제 한 300명, 400명 되는 회사에서도 눈뜨고 당하는 일인데 16명, 17명 되는 회사에서 과연 이것을 맞닥뜨려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간이 배밖에 나지 않은 이상 아무데도 할 수 없는 상태이겠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오시면 안산 시중 노동자들의 현실은 영세한 기업 규모로 노동자들이 기업에 갇혀서 개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열악한 기업 복지와 사실 없는 거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목도하고 있고, 그 앞에서 또 폭압적인 노사문화 앞에서 옆에 공장 잘 나가는 SJM 노동조합 하더니 피투성해야 돼서 잘려나가더라 라는 이 공포감, 이런 것에서 결국은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에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해 저희가 1000명 샘플 조사했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 별로 필요 없다, 노동조합 가입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압도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47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30만 명이 있는 노동 공간이 전체 조직률이 2.5%예요. 한국노총인들을 좀 합쳐서. 그래서 저희는 노동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동인권 수치이죠. 전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수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무가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가 저희의 심각한 고민이고, 한 5, 6년 전부터 한 100인 이상 사업체들 만들어서 싸움해봤는데 족족 깨지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민은 48페이지 보듯이 시장임금에 기초한 사회임금에 통할 만한 사회임금에 기초해서 산별로조 가입하면 된다가 우리 고유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2.5%였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 기본적인 시각을 왜, 어떻게 라는 측면에서 고민으로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역은 한 가구당 2.69명을 곱해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공단에서 일하거나 우리 노동자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가 하면 16.67명, 즉 17명이라는 공당, 조그마한 그 상자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노동자인 연대의 텃밭이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사업장 안에서 17명 돼도 감시, 통제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역은 감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무언가를 다시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 결과는 시장 임금과 사회 임금의 불축으로 굴러가는 데서 하나 더 끼워넣자. 어떤 거? 공동체 임금. 자치적 복지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 임금을 한번 넣어보자. 이건 어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오 박사님 이거 처음 보는 개념일 텐데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산별노조 가입하라고 떼쓰지 말고 더 문턱을 낮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생활노동자 공제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이 힘으로 궁극적으로 정치 세력화하고 집단적으로 가입한 산별노조도 만들어보자 라는 전략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추는 사실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왜 민간에서 춥고 배고파서 조례 만들어서 센터를 만든 것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의 공신력과 서비스 기능 또는 대중적 접촉 구조 이런 게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2012년도에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노동자 동아리 사업과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2015년 4월 22일 날 노동자 생활공제에 좋은 이웃이라는 조직이 사진처럼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지나가는 얘기로 한 7, 80명의 노동자들이 야간하면서 계속 준비한 여기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고 이제 다들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 한 10명 제가 출근 못하고 이렇게 알아요. 53페이지 설립 목적에 맞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대체 거기는 어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크게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신용할인협약이라고 영화관, 카센터 등등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하다못해 찜질방까지 협약해서 노동자들이나 가족들이 그 회원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가지고 가면 최소 10%에서 많게는 3, 40%까지 할인받는 이런 이제 협약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매는 제철 농산물이나 수산물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꿈꾸는 숲이라고 하는 곳은 학원입니다. 우리가 설립한 학원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이웃이 채용한 교사가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수학, 초중고등학교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설립된 지 한 3년, 이거는 창립 이전에 좀 설립을 해서요. 저희가 출자해서 창립을 해서 지금 한 25명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별로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성적이 바닥인 아이들은 좀 올라가요. 그런데 성적이 아주 상위권 아이들은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숲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을 두자. 그러면 3층에는 학원이 있고 2층에 그럼 2층에 마을숲이라는 걸 두는데 이건 뭐냐? 마을 도서관이에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마을 사람들 다 낮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모이는데 이분은 다 남편이 무슨 공장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소모임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액 대출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출자금을 가입할 때 5만 원 이상, 한국자 이상씩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은 것과 올해는 이제 한국 와이퍼라고 하는 데서 통상임금 소송을 하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한 5,700만 원 정도 출자를 해서요. 그런 돈 등을 모아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해줍니다. 1년 내로 상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해서. 그래서 토익 대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 더 있긴 해요. 실업이나 이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한 기금을 지급하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현재의 정관상의 월회비가 매년 최저 시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지금 이제 최저 시급 플러스 3,000원, 플러스 5,000원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는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익증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돼서는 교육과 상담, 그 다음 상담 연계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담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용불량, 세무 이런 것까지 협약이 되어서 업체들이 같이 거의 상담 무료로,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수임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저임금 의제 지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소개와 관련돼서는 일드림이라고 아예 저희가 작년부터 고용노동부하고 안산시라고 해서 아예 이거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공공고용 서비스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자리 일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 2억 정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거는 이제 대상이 주로 취약층들하고 안산에는 50이면 영세업체가 한 98% 정도 돼요. 여기를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영세업체들 사장들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있어요. 한 20명 정도 매달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이 네트워크는 다시 또 좋은 이후 세원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취업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 구직 과정에서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3과 1터와 3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회원 가족이 지금 이제 508가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에서 지역 노동자,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까지 확대해서 2,000명 정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삶과 생활의 요구를 의제화시켜서 리스트 잘 작성하고 요구하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게 이제 사실 동아리 모임에서 출발하고 토대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역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모임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더불어 수필한 여행 모임이 있고, 영화 술사라고 있는데 이 초기의 시작은 영화 보고 술 한잔 먹자 했는데 지금은 영화를 만들어요. 김수목 감독이 내려와서 지금 거의 3개월, 4개월씩 그 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동네 깐느 영화제라고 3회를 봤어요. 빨간 컴퓨터 깔고 해고된 이야기도 쓰고 자기 지금 현장에 라인에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이 고통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천 인권영화제에 초대돼서 버스 안에 모이고 작품 투어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농장이 있고 도자기 만드는 토닥이라고 있는데 도자기 모임은 주로 이제 만들면 잿더리 이런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요. 출품했습니다. 단원미술제 도자기 분야 출품해서 100만원 상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 봉사 모임으로 따순례라고 있는데 이 따순례는 최근에 이상한 데하고 조인트를 했습니다. 로타리 클럽이라고 자영업자들 모이는 데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조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였는데 시간은 없고 돈은 있는 거예요. 봉사 모임이에요. 명색이 봉사 모임인데 따순례라는 노동자 봉사 모임을 만난 거죠. 야, 너네 따봉이다. 그래서 내년에 2천만원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을 모임은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노동자들 모임, 회사는 2개의 회사가 지금 이제 노사협의회 설립과 관련되는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별 회원 모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현황 보시면은 현재 이제 508가구, 출자 추정금 1억 9천 이렇게 쭉 대충 있습니다. 회비 납부율이 95%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업 상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황 보시면 되고요. 이제 DL 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센터 사업 흐름은 저희 센터는 사실은 이 좋은 이웃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것의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업 전반이 이 화살표에 6월달에 이제 4월 회계고요. 6월달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총회를 6월달에 잡은 이유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함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노동자들과 그래서 모든 조직 사업은 일로, 강좌를 거쳐간 사람들도 모든 귀결은 이쪽으로, 이런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54페이지 마지막에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지원 체계에서 지역 노동센터들은 공공적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건 좋은 이웃도 좋고 어떤 명칭은 뭐라도 좋은데요. 지역 단위의 노동자 자치 조직이 이 성과물들을 가지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모이고, 반대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안산시흥 비정규직 노동센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문제 중요한 그 후원하는 후원회원이 비혼 회원 개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좋은 이웃 같은 조직이 이 지역 비정규직 노동센터나 지역 노동센터의 운영을 직접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일 하나 같은 저희가 끼어들어 설명했는데, 저는 핵심은 무엇을 하든 간에 특히 노동상담 사업이나 전반이 하는 건 좋은데 대체 어떻게 무엇을 전략적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당장 그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일이 뭔가 빛이 갈 것 같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